예, 안녕하십니까. 아, 참 이번 방송은 좀 참담한 심경으로 하게 되는데, 이거 웬만하면 이거 해야 되나 생각들 정도로 갑갑합니다. 그 유여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이게 제가 일도 많이 했었고 상대적으로 바른 말들을 많이 했고 공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구명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제가 이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아주 지지 표명을 했죠. 근데 저는 사실은 당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고민했던 게, 저는 자유한국당 자체가 붕괴될 거라고 보는 입장에서 그 당에 선거하는데 누구를 지지하고 이런 게 도움이 될 거며 그게 정당한 건가에 대해서 좀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여의도에서 한 17년 정치 매치 하다 보니까 특히 이 젊은 정치 지망생들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됐거든요. 이게 원래 정치권이라는 게 세대 교체 이러려면은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세대보다 하나라도 나은 게 있어야지 세대 교체가 의미가 있는 거지. 더 엉망인데 나이가 젊을수록 더 노예하고 더 구태스럽고 더 브로커 같은 짓을 많이 하는 그런 거를 계속 목격을 하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정치권의 세대 교체란 무엇인가? 그 세대 교체라는 게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죠. 이 낡은 486 세대가 진입한 이후로 그 밑에 세대, 그러니까 70년대생, 저나 유여해나 그 당시 최고위원 출마했던 이용원이나,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도 이 486 세대 밑에 눌려 있는 겁니다. 그럼 이 486의 심각한 문제점들, 정말 전문성 없고 80년대 운동권에서 배운 그거 하나 가지고 계속 이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니까, 이건 당연히 밑에서 치고 올라와서 그런 낡은 486과 달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좀 반듯하고 좀 이런 세대가 정치권을 교체를 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볼 때는 386보다 더 엉망이에요. 이번에 문재인 씨 쪽 탁현민 보세요. 탁현민 같은 유형으로 세대 교체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 절망을 했던 상태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여애나 좀 이용원, 남의 당이고 무너질 당이지만 그래도 정치적인 성과를 쌓아서,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기대감을 갖고 한 겁니다. 제가 지지한 부분에 대해서 유여해나 이용원이나 도움받은 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남의 당 사람이 지지하는 게 뭐가 도움 되겠습니까? 그건 그냥 사람과 사람과에서의 신뢰 문제였거든요. 유여해가 당선된 뒤에도 저하고 자주 연락을 할 때 저는 그냥 시종일관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구명운동을 주도해라. 그건 당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무소속이든 지금 당장 워낙 급한 문제니까 이걸 하루빨리 이슈화시켜서 최소한 석방된 채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해주는데, 저는 유여애가 앞장서 주기를 바랬고,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당선됐으니까 그렇게 할 줄 알았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 대통령 재판 추첨하는 거기도 꼭 가라 그랬고, 그건 남의 당이지만은 그건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해서 그런 기대를 했는데, 어제 이 유여애가 하는 적반하장 90일의 방송에서 정중길, 원래 대변인이었는데 제가 지금 직책은 모르겠습니다. 이 둘이 나와서 조원진 의원을 올려놓고 시시덕거리며 그냥 비방 음해해요. 보시면 알 겁니다. 적반하장 90일의 그 앞쪽에 한번 보세요. 비판이 아니라
그냥 낄낄거리면서 술자리 잡담 음해를 하는데, 저도 뭐 그 당의 홍준표 대표를 뭐 매일 비판하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조원진 우리 당대표랑 마찬가지죠. 실질적으로 비판하는 거 당연하죠. 내가 너희들 당대표 비판하는데 너희가 우리 쪽 비판하지 마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판이 훨씬 더 진지해야 된다. 유영애나 정준길이 우리 당을 비판할 때 어제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훨씬 진지하게 비판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낄낄거리는 겁니다. 그 비판의 내용이 조원진은 김진태가 부러워서 대선 후보에 나갔다. 이게 지금 그래도 제1야당의 최고위원과 무슨 단장급이 해서 할 수 있는 비판입니까? 누구 부러우면 그냥 탈당해서 나와요? 정치권에서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럼 당신들은 누구 부러우면 그냥 탈당해서 자리 박차고 나올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그래도 정치 행위인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니 정준길 씨는 정강용 권영회가 저한테 소송한 부분에 법정 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분은 당 내분 사태에 개입을 해가지고 한쪽 편을 드는, 뭐 쉽게 말하면 정치 공작을 하는 분이에요. 그거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분에 대해서 뭐 별로 비판할 생각이 없어요. 저런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뭐 본인이 자유한국당 위해서 몸을 던져서 우리 당을 죽이겠다고 들어온 분이니까 맞상대만 해주면 되는 거지, 제가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기분 나쁘다?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유영애는 그게 아니잖아요. 같이 정준기랑 같이 낄낄거리면 그러면 안 되죠. 정준기는 뭐 대놓고 박 대통령 구명하겠다 이렇게 또 떠든 적도 없죠. 처음에 태극기 집회 나왔다가 임명진 체제가 굳어지면서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냥 떠나는 사람 아니에요. 이 박 대통령 구명을 기준으로 볼 때는. 이런 사람하고 유영애가 같이 희덕거리면서 조원진 의원이 도망갔다. 이 표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정준길의 표현이 아니고 유영애의 표현인데, 오히려 정준길은 뭐 그런 식의 표현을 쓰지는 않았어요. 정강용, 정강택 쪽에서 그쪽 편을 들면서 그쪽과 자유한국당은 합당할 거다. 익히 예상된 바죠. 처음부터 그랬던 겁니다. 정강용, 정강택은. 근데 조원진 의원이 새누리당에서 제명당하고 도망갔다? 유영애라는 사람이 방송도 많이 하고 자신의 발언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지 충분히 알 텐데, 조원진 의원 도망갔다는 표현을 썼을 때 본인이 얻는 이득? 홍준표에게 충성심을 인정받는다? 왜 그렇게 정치를 하죠? 최고위원 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최고위원 그 감투 하나 쓰더니 확 돌았나? 사람이?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조원진 의원이나 우리 당을 비판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은, 지금 박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당원입니다. 그럼 박 대통령 구명운동 누가 해야 됩니까? 자유한국당이 해야 되는 거죠. 당력 총동원해서.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당의 공간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홍준표 대표가 중심이 돼서 지금 우리 당이 하고 있는 1천만 명 박 대통령 무죄 석방 운동을 주도해주면요, 우리 당은 자연스럽게 이 활로가 막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죠. 우리 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은 거짓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박 대통령 구명한다는 그 목적으로 창당된 당이기 때문에, 그걸 자유한국당 대통령이 소속된 그 당이 한다 그러면 우리는 도와주죠. 일단 그거부터 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마음으로 유영애를 지지한 거거든요.
만약에 저 당이 계속 대통령 구명운동을 안 해야지 우리가 더 각광을 받으니까 내가 그렇게 한번 하겠다. 그 생각 가졌으면 제가 뉴여회를 지지했을 리가 없죠. 저는 뉴여회든 누구든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에서. 누구 한 명이라도 힘을 보태야지 박 대통령을 빨리 석방시킬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 당이 그걸 하고 있는데 당적을 갖고 있는 그 박 대통령이 당적 갖고 있는 그 당의 최고위원이면요. 이걸 해주는 우리 당한테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정상적인 인간의 감정입니다. 본인이 진정으로 박 대통령을 구명하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요. 그걸 하고 있는 조원진 의원과 우리 당원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해야 돼요. 그래서 방송에서 정준길이 음해를 하더라도 이렇게 설명했어야죠. 저 당은 우리가 탄핵 때 탄핵 반대 당원도 못 만들고 심지어 탄핵한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돼서 대응을 못하니까 만들어진 정당 아니냐. 우리가 저 당하고 경쟁을 해서 흡수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앞장서가지고 대통령 구명운동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정준길 앞에서. 근데 정준길보다 한 발 더 나가서 조원진 의원에게 신당 같은 거 막 창당해도 돼요? 도망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천박한 사람이었던가? 내가 알고 있는 유여회가? 솔직히 저 그런 의견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유여회랑 같이 일하고 도울 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천박한 사람이니까 조심해라. 근데 저는 가급적 그 사람의 이 장점을 먼저 보려는 그런 습관이 돼 있어서 단점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뉴여회에게도 누군가 저 변혜재랑 어울리지 마라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서로 장점을 보고 장점을 갖고 시너지를 내고 뭐 그런 인간관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방송을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뉴여의 실수다? 저는 실수로 볼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루 종일 박 대통령 지금 이 상황이 걱정되고 이걸 빨리 구명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요. 어제 같은 방송 절대 못 납니다. 절대 못해요. 조원진 조롱하고 비웃고 못합니다. 우리가 조원진 의원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르는 건 그거 아닙니까? 친박이라는 사람들 다 남아서 지금 홍준표에 줄 서고 있는데 유석춘 교수가 어제 그 말을 했더라고요. 왜 박 대통령 주변에는 장세동 같은 사람 없냐? 같이 무덤으로 들어가겠다는 그 사람이 한 명도 없냐? 그게 조원진 의원이잖아요. 정치적 앞뒤 계산하지 않고 대통령 끝까지 가겠다. 설사 무덤으로 가더라도. 그게 지금 조원진 의원이 이른바 긍정적 의미에서의 장세동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유석춘 교수도 그래요. 그걸 하겠다는 사람을 지난 대선 때 유석춘 교수 주위에 있던 이 사탕파리 보수파리들이 얼마나 거짓음했습니까? 그 자리라고 같이 다니면서 이제 와가지고 왜 장세동이 없냐? 유석춘 교수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가면무도회입니다. 다 가면무도회. 가면 쓰고 그냥 연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유여회고. 근데 이게 유석춘 교수의 문제는 이 보수파리들의 문제고 저 유여회의 문제는 야 진짜 이게 대한민국의 이 486 이하 세대가 과연 세대 혁명을 통해서 세대 교체를 하고 정치권에서 정말 다른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끌고 갈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인물들이 있겠나 지금 이걸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거의 한 명도 본 적이 없는데 그나마 뉴여회 정도 좀 기대했었는데 뭐 거의 지금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완장 차고 안 차고 떠나서 완전 말이 바뀌는 이래가지고 무슨 정치하겠어요. 저는 뭐 뉴여회한테
뭐 사과를 요구한다거나 그럴 생각 추워도 없습니다. 너무 바닥이 드러나서 이건 그냥 진심이 드러난 거예요. 진심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자기 속마음 숨기고 연기하고 그걸 가지고 이용하고 이게 딱 드러난 겁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개인적으로는 다시는 이렇게 상종을 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구나. 정치적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상종하면 큰일 나겠구나.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정명택 씨가 수시로 웁니다. 그 4월 19일 날 권영애 씨가 조원진 의원 사퇴를 요구하고 그 연설하기 전날에 제가 정광택 씨 만나서 그때도 울어요. 너무 미안하다고. 조원진 의원만 보면 자기는 눈물이 난다. 정의용 대표 목이 쉬는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 나와 권영애 대표는 떠나지만 끝까지 조원진 의원 지켜달라. 이렇게 울면서 나갔던 분이 고소장을 날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그분은 젊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나이 여든 된 분이 손못 잡고 아들아 하면서 울고 뒤에서 소장 날리고. 그래서 제가 김경애 대변인한테도 울지 좀 말라 그래요 항상. 나 이제 그다음부터 우는 사람 안 믿는다. 유여해가 박 대통령 구명하겠다고 막 울고 하지 않았어요? 박 대통령 구명을 대해서 제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저 울고 뭐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렇게 대통령 구하자고 울어놓고 대통령 구하는 그 가시밭길 가 있는 조원진을 뒤에서 아니 저 앞에서 조롱하고 비꼬고 그게 사람의 감정으로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게. 박 대통령이 그렇게 안타까우면요. 박 대통령 구하려고 기득권 다 버리고 튀어나온 조원진을 보면요. 안타까워야 되거든요. 이 사람으로서의 기본의 심정이면요. 이거 사람의 감정이 아닌 겁니다, 이거. 저도 참 17년간 여기서 보면서 정치권에서 이 브로커들, 사기꾼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최근에 제가 겪는 일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지금까지 과거에서는 자기 입속을 위해서 좀 계산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성적이라 그럴까요? 자기 이익을 맞춰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막 감정들을 가지고 막 이 뒤통수구들이 날라오니까 인간의 감정 가지고 섬찟합니다. 섬찟해요 그냥. 우리 당원 게시판에다가 제가 유여에 대해서 지지한 것을 제가 사과를 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 당의 중심 지도자를 그냥 음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사람이라면 고려해 주는 게 맞죠. 유여회가 이렇게 나오면 제가 얼마나 입장 곤란하겠습니까, 당에서. 참 앞으로는 누구 지지하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신중을 해야 되겠는데, 참, 유여이랑 저랑 꽤 많은 소통을 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런 정도의 제가 이 관계를 갖고도, 이제 이 공적인 지지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이 현실이 참혹한 거죠. 이거 지금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야수들이 막 울어뜯는 그런 세상이지 사람의 인간의 그 본성을 믿고 갈 수가 없는 지금 시대 같습니다. 그리고 판 자체가 그렇고 저는 뭐 그게 바로 이 거짓 탄핵의 그 후폭풍이라고 보는데 정상적인 인간의 길로는 지금 갈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죠. 지금 홍준표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상한 지금 일들을 벌이는 것도 홍준표. 예를 들면은 탄핵의 주역인 홍준표를 사무총장에 앉혀놓고 탄핵을 반대하겠다는 유석춘을 혁신원장에 앉혀놓고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뭐 싸움 붙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냥 사람 속이는 거 아니에요? 양다리 세 다리 걸쳐가지고 막 사람 속이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바로 간다면요, 이런 정치판 무너집니다. 이렇게 술수와 사기와 인간 본성을 짓밟는 이런 정치 오래 못 갑니다. 다 무너집니다. 유여의 그 최고위원 완장차고, 글쎄 그 판 무너질 때 지금 스탠스는 제일 먼저 죽게 돼 있는 스탠스입니다. 하태경, 장제원 더 위험한 스탠스로 갔어요. 유여이.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박 대통령 먹치겠다고 나오는 게 낫지, 박 대통령 구명하겠다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뭐 해보겠다, 이게 제일 나쁜 방식이거든요. 또 한 명의 청년 정치 지망생이 죽어나가는 꼴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책임감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